수요일 밤에 방송되는 TVN 수요일은 음악 프로. 구독자께서 다뤄달라고 요청하셨는데 근데 아직까지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기대했던 이유는 유호진 PD가 만든 프로그램이어서 기대할 수밖에 없었죠. 유호진 PD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1박 2일 전성기 때 강호동, 김씨 주도하에 있었던 몰래카메라에 당했던 신입 PD. 그러다가 이제 1박 2일에 메인 PD로 돌아와서 자기 색깔을 더해서 1박 2일을 정말 한 단계 도약시킨 훌륭한 PD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PD님이기도 하고. 가장 돋보였던 회차가 서울시간 여행. 멤버들이 설날에 서울 각지를 방문해 보고 이제 여행을 즐기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자신들이 방문했던 곳이 자신의 부모님들이 과거에 사진을 찍었던 그런 장소여서 그걸 나중에 이제 멤버들이 알게 돼가지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고, 그리고 시청자도 출연자도 같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정말 수작이었어요. 예능 프로그램이 이렇게 잘 만들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 깊게 해도 되나? 정말 평가를 많이 받았었죠. 그리고 하얼빈 특집 4부작은 정말 감동과 웃음이 함께 있었던, 그래서 이 작품으로 방송 대상에서 연예 부문에 수상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걸 계기로 시청률도 치솟았고 1박 2일이 인기를 되찾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PD님이 1박 2일에서 그만두고 KBS의 자회사 몬스터 유니온이라는 데에서 거기가 어딘데라는 이제 극한 예능을 하나 제작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빤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생고생 야외 버라이어티, 그리고 남자들만의 예능, 1박 2일 같은 거잖아요. 그런 빤한 부분이 있었지만 진정성 하나로 정말 많은 마니아 팬들이 생겼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가 어딘데도 기록에 남을 술작인 거죠. 근데 이 유호진 PD가 겉으로 보면 그 유약한 이미지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탁 밀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실은 그 대학 시절에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 있고 많은 후배들이 존경하는 그런 선배였다고 하더라고요. 책도 낸 일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빼어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유키즈 온 더 블럭에 출연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안 해본 것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다. 근데 얼마 전에 나영석 선배를 만났는데 그분이 네가 제일 잘하는 거를 고민해보고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에 10%나 20%의 새로운 가능성을 덧붙이는 것이 어떠냐라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유호진 PD가 잘하는 게 1박 2일 스타일의 예능이잖아요. 그리고 해보고 싶은 거는 음악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잘하는 것과 해보고 싶은 것을 합해서 수요일은 음악 프로가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출연자의 면면을 들었을 때 좌절했어요. 그냥 거기가 어딘데는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쳐도 지금 이제 시대가 달라졌는데 방송이 많이 변했는데 여전히 남자 예능, 그것도 음악 프로그램인데 왜 굳이 남성들로만 판을 짰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존박은 너무나 훌륭하죠. 음악적 재능도 훌륭하고 현지에서 먹겠가에서 자신의 그 재능을 입증했잖아요. 남다른 어휘, 남다른 태도. 이 프로그램에서도 한몫 제대로 하리라고 기대할 만한 멤버죠. 그리고 워너원의 멤버였던 김재환 씨. 음악적 역량이 충분히 있으니까 음악 예능에, 그리고 신선한 얼굴이잖아요. 적합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준호 씨. 1박 2일의 멤버였던 분을 뭔가 재기 차원에서 불러온 것 같죠. 재미있는 분이지만 음악 예능에 적합한가 하는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현무 씨. 이분이 음악 예능 프로그램 잘합니다. 히든싱어, 팬텀싱어, 슈퍼밴드 이런 거 이분처럼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대본이 주어져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날것인 상황에서 자기만의 얘기를 잘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특히 야외 버라이어티에 그렇게 능하지는 않거든요. 좀 멤버 구성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1회는 그냥 뭐 맛보기라고 치고 2회, 3회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이 구성이 서울 구경이었거든요. 우리가 왜 서울 시간 여행편 1박 2일에서 정말 유호진 PD의 세계관, 가치관이 돋보였던 회차였죠. 그런 같은 구성이었는데 어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서울 각지를 돌아다니다가 저녁 무렵이 되니까 전현무 씨가 정말 수십 차례 하품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스케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야외 버라이어티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어지간하면 편집을 했겠죠. 그러나 너무나 장시간 하품을 해서 그냥 그 부분을 살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회에는 전현무의 스케치북,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본딴 음악 예능을 선보였는데 전현무 씨가 사회를 보니까 나머지 mem버는 묘하게 들러리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태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7회에 백곡 토론. 음악을 배경으로 여러 가지 컨셉, 여러 가지 설정의 예능을 해보는 건데 7회에 이제 백곡 토론, 이제 100분 토론과 같이 노래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는 그런 예능을 마련한 거죠. 오프닝만 봐서는 또 이거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백지영 씨, 김종민 씨, 그리고 에이핑크의 윤보미 씨, 그리고 스윙스 이렇게 네 분이 초대됐는데 백지영 씨 소개하면서 싸움 잘하는 얘기하고 또 윤보미 씨에게는 뭐 걸그룹 그 멤버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느냐 막 이런 질문을 해서 정말 진부하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그 대중가요 속의 문제적 가사 내용을 가지고 토론해보는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본격 토론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일변합니다. 흥미진진해지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이제 노래 세 곡을 들어보고 누가 가장 최악인가, 가장 나쁜 연인인가 이런 거를 뽑는 거였는데 첫 번째가 틴탑의 향수 뿌리지 마. 향수를 뿌리지 말래요, 누나한테. 그게 내 여자친구가 알아채니까, 눈치채니까 누나는 향수 뿌리지 말라. 저는 그 향수 뿌리지 마가 향수 안 뿌려도 예쁘니까 뿌리지 마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가사 듣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노래는 신화의 너의 결혼식. 전 이것도 몰랐어요. 그 남자 주인공이 그 동생, 이제 자기 동생의 결혼식에 가서 그 신부를 보고, 그러니까 재수 씨가 될 사람을 보고 반해서 가사 중에 막 영어로 나 너 사랑하니까 나 따라와 막 이런 내용인 거예요. 너무 정말 상식을 파괴하는 가사인 거지. 근데 이게 영화 졸업을 모티브로 그 유영진 씨의 동생이 썼다고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사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쿨의 블루 아이즈라는 노래인데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사가 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동침을 해요. 그리고 아침이 돼서 깨났어. 근데 그건 뭐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이면 나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걸 알아. 가사. 대박. 그래가지고 이게 세 가지 중에 누가 최악인지를 고르는 거예요. 격렬하게 토론이 벌어지는 거야. 심지어 막 그 너의 결혼식을 부른 김동완 씨한테는 전화 연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신화가 23살 때 이 노래를 불렀고 그냥 졸업을 모티브로 했다 하니까 그냥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동완 씨는 그 블루 아이즈 내용, 내일이면 나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 이런 거를 듣자마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내용이냐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토론이 벌어졌는데 존박이 하는 말이 진짜 전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게 진짜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와 하룻밤을 보낸 남자가 이걸 막 되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포장하는 것이 진짜 역겹다는 거예요. 진짜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윤보미 씨는 그 세 곡 중에서 그 당한 사람의 상처의 강도를 봤을 때 이 블루 아이즈가 제일 셀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결혼할 그 신랑이 느낄 감정이 이제 더 상처가 깊을 것 같다, 그런 얘기겠죠. 백지영 씨는 처음에는 이제 너의 결혼식을 지지했어요. 너의 결혼식 얘기를 듣고 펄펄 쪘어요. 그러면서 논객들이 재수 씨의 입장, 신랑의 형이 나를 좋아한다니 너무 상상만 해도 너무 싫다.
일거수일투족은 나를 바라본다는 게 진짜 싫다면 이러면서 이 농객들이 재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게 받아들이는 거다. 상상만 해도 싫은데 상상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존박이 일침을 났어요. 이게 지금 빨리 일어나서 아침이 됐으면 빨리 집에 가서 결혼식을 앞둔 여자가 왜 거기서 자고 있느냐. 이거는 재범, 산범 더 많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하니까 그 백지영 씨도 포기하고 그래서 6대2로 블루 아이즈가 선택이 됐고 시청자들도 블루 아이즈를 많이 골랐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게 최악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엔 너의 결혼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존박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여자가 왜 자고 있어. 다 싫은 거는 당연한 거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주제로 다양한 토론을 벌여보는 내용이어서 이 백곡 토론 이 부분만 딱 따로 덜어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더라고요. 사실 백곡 토론이 방송되고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제 다음 회를 보고 같이 얘기를 엮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회 8회는 노래방 편이었어요. 근데 노래방 편은 이제 내용이 뭐 무한도전 1박 2일 런닝맨 이런 데에서 왜 방탈출 게임 하듯이 노래방에 가둬놓고 이제 어떤 이제 미션을 줘서 그 다음에 이제 탈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설정이었는데 그날 카더가든도 나왔고 황보라 씨도 나왔는데 노래 너무 잘하잖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 김준호 씨 노래가 깔리고 거기다 이제 전현무 씨가 또 마이크 집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전현무 씨의 측근도 진짜 싫을 것 같아. 그 노래를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그날 보니까 그 노래방에서 저는 그런 거 처음 봤는데 그 노래방 순위, 인기 순위 10대, 20대, 30대 차트가 다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 10대하고 20대 1위가 황인욱의 포장마차라고 쓰여 있어서 저게 왜 1위야? 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전현무 씨가 10대, 20대가 노래방에서 황인욱의 포장마차 저게 왜 1위야? 저하고 의견이 똑같아서 전현무 씨랑 나랑 의견이 같아? 이러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요번에 왜 박경 씨가 SNS를 통해서 사재기 의혹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언급됐던 분들이 노래방 인기 차트에도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장덕철은 원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그런데 1위부터 20위까지 제가 노래 잘한다고 많이들 부른다고 알고 있는 또 배는 없더라고요. 좀 노래방 순위 인기 차트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번에 이제 그 사재기 의혹이 일면서 뭐 갑론을박이 이제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좀 투명하게 밝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 수요일은 음악 프로에서 이런 부분 한번 딱 짚어주면 어떨까? 토론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권하는 거는 백곡 토론 한 회니까 그거는 정말 잘 만든 프로그램이고 이 예능의 이제 평균적인 재미로 봤을 때 정말 아주 상위로 웃도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내용도 신선했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곡 중에 어떤 곡이 더 이상했는지 어떤 상황이 더 최악의 연인인지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와 같은 가사 좀 참조할 만한 가사 정말 이상한 가사다 이렇게 느끼신 거 있으면 한번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선물을 드릴지 또 모르죠.